첫 번째 질문입니다. 연초와 달리 목표 계획이 수시로 변화하는데 어떻게 평가 체계를 운영하는 게 좋을까요? 구성원이 주도로 성과를 관리하는 문화 구축이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요 질문 제가 봤을 때 상당히 어쨌거나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수준이 높다, 이렇게 좀 봤던 게, 성과 관리를 하는 문화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하나의 문화로 좀 정착을 해야만 사실 상시적인 성과 관리가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실제 변화해야 될 때 대응이 가능한 그런 형태로 좀 구현이 될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좀 컨설팅 하면서, 성과 관리 컨설팅을 하면서 좀 근본적으로 이게 좀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 아까 앞에서 그 사례 소개해 드린 것처럼 의외로 구성원들이 두 가지가 잘 안 되더라고요. 우리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이 뭐지를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으셨던 것 같아요. 두 번째는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익숙하지 않으셨던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래서 먼저 의외로 이 조직 목표와 개인의 실제 업무들을 얼라인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소통하는 측면들이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뭐 다들 사례 아시겠지만 TGIF라고 해서 금요일 날 이제 저녁 먹으면서 하는 게 저녁 먹자가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볼까? 이거를 이제 글로벌리 하고 또 지역별로 하고 또 뭐 프랙티스별로 하고 이걸 끊임없이 합니다. 저희도 이제 외국계사니까 타운홀이라고 해서 각 리더들이 굉장히 많은 다층적인 타운홀 미팅들을 하거든요. 전략 온라인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 관리를 하면서 두앤돈츠를 좀 명확히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맞고 이런 건 하지 마세요라는 게 사실 HR에서 좀 잘 제시를 해드려서 두앤돈츠가 저는 문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정의를 해서 좀 문화로 녹여낼 수 있는 기초들을 좀 마련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토대가 마련이 되면 이게 계속 변화해야 되는 목표들을 좀 어떻게 보면 최적화해 나가는 그런 아주 중요한 토대들이 좀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인사 담당자들이 뭐 직책자들이나 구성원들을 자주 만나야 된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이제 그렇게 이해해도 맞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이 성과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조직장들이 가장 실수하는 부분들이 우리 어제도 뭐 술 마시면서 얘기 많이 했는데 뭘 또 얘기해라고 하지만 공식 석상에서 정리해서 수시로 얘기하는 것들은 상당히 다른 의미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소통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냥 알고 있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알고 있는지를 잘 확인하고 지원할 게 뭐가 있을지를 찾아 나가는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두 번째 질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MZ세대 구성원들의 성과관리 특징과 고려해야 할 상황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MZ세대 저도 참, 뭐, 속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좀 요즘 친구들 성부님이 MZ세대에 속해 계시다는 거죠? 네, 네. 뭐 약간 좀 걸쳐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무튼, 근데 최근에 어쨌거나 들어오는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확실히 좀 다른 측면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뭐냐면 결국엔 회사가 중요하고 회사의 성과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건 이제 회사 차원에서는 생각하지만 그 개인은 내가 그래서 무슨 의미를 가지는데 보상을 많이 주는 거야? 아니면 뭐 성장을 하는 거야?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나 차원으로 좀 많이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확실히 좀 뚜렷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런 요요요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여기 뭐 문서로 좀 남기다 보니까 what, how, why라고 좀 바꿔놨는데 제가요, 이걸요, 왜요, 요거 뭐 들어보셨죠, 많이. 삼요라고 하죠. 네, 삼요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결국에는 설명을 해달라는 것 같아요. 설명을 좀 해달라.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한다라면 왜 어떤 부분 때문에 이게 제가 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해 달라라는 메시지로 상당히 좀 와닿았고, 그렇다 보니까 상시 기록, 체크인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제 평가 결과값들이 서프라이즈가 되지 않게끔 중간 관리들을 좀 잘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재밌는 얘기 드리면 확실히 요즘 세대 친구들은 버벌 커뮤니케이션보다는 텍스트 메시지가 확실히 좀 편한 것 같아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좀 뭔가 시스템상에서 좀 누적돼가지고 그런 근거들을 좀 보면서
좀 성과에 대해서 논의하는 이런 측면들이 상당히 좀 중요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좀 시스템의 힘들을 좀 빌려야 되는 요즘 성과 관리의 그런 좀 흐름들이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 예로 들어드리면 제 이제 고객사 중에 좀 거기는 뭐 커피 회사인데요. 이제 사실 이제 사원들이 들어오면 이제 90%가 1년에 다 나가더라고요. 근데 퇴사를 하는데 저 내일부터 좀 퇴사하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지도 않고 그냥 텍스트 메시지 보내고 이제 퇴사를 하는, 그 정도로 전화하면 또 안 받아요. 굉장히 대화하기가 껄끄러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실제 저 텍스트 메시지가 훨씬 더 익숙하다라는 것들을 좀 대변해주는 사례가 아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Z 같은 경우에는 어쨌거나 집에서 자녀 하나 또는 둘을 낳아서 굉장히 귀하게 키우고 부모들이 모든 서포트를 하고 항상 관심을 기울이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스스로가 너무 좀 귀하고 좀 조직 내에서도 내가 케어받고 있느냐 이런 경험들을 꾸준히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당신이 이런 일을 하고 회사에 기여를 하면 이런 성장을 통해서 나중에 이런 비전들을 달성할 수 있을 거야. 이런 내용들을 꾸준히 계속 디스커션을 해주는 것도 그들의 동기부여에 매우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듣다 보니까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하듯이 하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랑으로 이렇게 자녀들을 좀 더 관리해야 되는 그런 니즈가 훨씬 더 커진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어떤 소중함을 각인시켜 준다는 것, 이렇게 답변을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입니다. OKR, MBO, KPI 등 다양한 성과관리 도구 중에 가장 효과적인 툴은 어떤 게 있나요? 이러한 도구를 활용하더라도 결국 평가자의 주관이 문제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상당히 좀 어려운 질문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좀 심플한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OKR, MBO, KPI 개념은 대충 다 아실 텐데 이 사실 도구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하나의 도구로 모든 전사에 핏하게 맞춤형으로 운영하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생산이나 영업이에요. 거기는 숫자로 얘기하는 게 가장 심플합니다. 근데 그래서 그 KPI를 달성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 거고, 사실 되게 루틴한 일일 거거든요. 개인기에 어떻게 보면 또 의존하는 영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성과로 얘기합시다. 이게 훨씬 더 거기 문화는 맞는 거고요. 근데 이제 스텝 조직 같은 경우는 KPI를 설정하기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뭔가 좀 가치적인 차원의 목표들을 좀 부여하고, 그런 것들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좀 정성적인 차원의 업무들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계속 누적하는 방식이 또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는 좀 MBO 같은 것들 설정해서 상시적으로 좀 운영을 한다든지, 혹은 IT 같은 경우에는 시시각각 협업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목표를 딱 두고, 그래서 이 업무들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거 누구한테 부여할 거지, 이런 것들을 논의하기 쉽게끔 또 OKR을 적용하는 게 훨씬 더 부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정리를 해보자면 본인의 업무를 가장 잘 투영하는 방식의 성과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실제 성과 관리에서 기준이 돼가지고 논의가 돼야 된다. 이게 가장 핵심인 것 같고요. 평가자 주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답은 없습니다. 계속 이제 평가자 역량 향상을 리마인드 시키는 노력들이 좀 불가피해 보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성과 관리 좀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강하게는 면팀장을 한다든지, 혹은 시스템을 통해서 평가 오류를 모니터링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다시 재발 방지를 한다든지 그런 차원의 좀 보완 방안들은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근본적으로는 평가자의 역량들을 계속 꾸준히 향상시키고, 아까 협의평가, 칼리브레이션 세션 말씀드렸는데, 그런 협의평가를 통해서 평가자들이 눈높이를 좀 같이 맞춰나가는 노력들이 끊임없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인사조직에서 평가자 교육도 좀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나 이제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이거 또 해야 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지만 망각 효과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평가를 하는, 예를 들면 우리는 분기 단위로 뭔가 리뷰를 하는 회사야. 그럼 분기 전에 반드시 한번 리마인드 세션들은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너무 공식적으로 이런 강의장을 빌려가지고 하면 그런 부담을 느낄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뭔가 좀 리플렛들을 좀 만드신다든지, 혹은 뭔가 짧은 영상들을 좀 만들어서 중요 포인트들을 전달시킨다든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뭔가 좀 강의를 한다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으니까 좀 가장 간편한 방식으로 해서 리마인드는 반드시 한 번씩 좀 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평가에 좀 그 중요도를 좀 인지하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 차등을 적용 확대하고 있는데 구성원들의 반발이 큽니다. 성과와 보상은 어떻게 연계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이것도 앞에서 좀 포인트별로는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종합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국에는 평가 등급만 뭐 최종적으로 연말에 띡 이제 도출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당신 보상 얼마야 이렇다 보니까 왜 S와 A는 100%가 차이가 나요? 이런 것들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가장 좀 반발의 이유가 아닐까. 그래서 조금 더 그런 등급을 그래서 이제 최근에 계속 등급을 좀 유연하고 오히려 피드백 중심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평가에 대한 직접적인 연결이 안 돼서 다양한 보상 기제들을 좀 고민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요거 앞에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스팟 보너스를 준다든지 혹은 리텐션이 필요해서 리텐션 보너스를 준다든지 혹은 뭐 동료들을 협업을 좀 촉진하기 위해서 동료들이 줄 수 있는 그런 보상들을 가져간다든지 그리고 아니면은 뭐 평소에 좀 잘 못하다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혁신적인 뭐 뭔가 좀 매출에 향상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냈다. 그런 사람들은 뭐 주식 보상으로 파격 보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차원으로 오히려 다양한 성과를 좀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고 보상할 수 있는 그런 체계에 대한 고민들이 좀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어쨌거나 여기는 동아리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재원과 그 보상이 연결되는 모습들은 좀 같이 가져가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가장 상위 평가에 대한 내용들은 아무래도 이제 모두 S를 받으면 보상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니까 거기는 조금 제한을 해서 정말 잘하는 사람을 선발해서 좀 주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 차원들은 좀 같이 병행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보상의 어떤 범위 내지는 보상의 어떤 종류를 다양하게 늘리는 것을 한번 고려해 보아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1년 단위 정량 목표 설정 등 전형적 성과 관리가 어려운 케이스와 성과 관리 대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그 1년 단위 목표가 좀 어려운 데가 대부분 보면 R&D 쪽이죠. 그래서 뭐 3년, 특히 제약 쪽은 뭐 10년이 되기도 하는데 그 중요한 거는 장기 목표를 설정은 할 수 있는데 좀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길다 보니까 나 이거 언제 이뤄가지고 이거 보상받는 거야 이런 것들이 좀 가시적이지 않다 보니까 마일스톤을 좀 잘 설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년 단위 성과면은 이제 스테이지 1은 어디까지고 2는 어디까지고 3는 어디까지인지 그런 것들을 좀 중간중간에 좀 긴장감과 혹은 뭐 자극들을 좀 가져갈 수 있게끔 운영하는 것들이 하나 좀 중요하고 두 번째는 그 성과가 분명히 이제 과정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엎어지다 보니까 그 성과 자체가 아예 다 날아가는 경우에 이거 뭐 해서 뭐해라는 좀 디메리트 현상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과정 관리를 통해 가지고 좀 잘 누적해서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는 실적에 대해서 얘기하고 노력에 대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성적 성과에 대한 부분들, 정량 목표가 좀 설정이 어려운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좀 비전적인 부분들, 가치적인 부분들을 설정을 하고 그걸 위한 what to do를 이제 개인이 좀 설계해서 다만 이제 가이드는 좀 있어야겠죠. 설계해서 그냥 우리가 그 불투명한 그런 굉장히 큰 단위의 목표가 아니라 나의 자잘한 업무 단위로 이게 어떤 수준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를 아주 좀 디테일하게 해주는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스템에 내가 실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를 좀 누적해서 다 같이 좀 공유해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각 업무 단위로 좀 내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그때그때 업무가 끝났을 때 좀 확인할 수 있고 뭐 이런 체계들을 좀 가져가면서 그런 것들을 연말에 이제 전체적으로 통계치를 내보면 그 사람의 성과가 어느 정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회사들은 그 각 업무별로 뭐 좋아요, 뭐 혹은 훌륭해요, 아니면 좀 더 개선이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좀 레이팅할 수 있게 만들어서 그걸 통계치를 딱 봤을 때 이 사람 훌륭해요를 굉장히 많이 받았구나 뭐 그런 것들로 좀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들 어떻게 보면 좀 what to do 기반해서 좀 평가를 하는 노력들이 좀 이런 그 스텝 조직들 특히 이런 조직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 정성적인 평가가 필요한 직무 또는 업에 대해서는 확실히 탑다운 방식으로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모여서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목표를 함께 설정한다. 라는 게 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자, 사전 질문 마지막인데요. 어려운 경영 상황 속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HR 효율성 향상 방안의 일환으로 저성과자 관리를 검토 중입니다. 효과적인 저성과자 관리 방안이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네. 저성과자는 사실 조직장이 당신 저성과자야, 긴장해 이렇게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쨌거나 그래도 한 사람 없는 것보다 일손이 있는 게 낫고, 그다음에 이제 조직장도 모질지 못하다 보니까 또 모질게 해버리면 다른 팀원들에게 또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 않을까? 뭐 이런 걱정들을 좀 많이 하지만, 분명한 건 특히나 우리나라가 이제 해고가 어려운 그런 고용시장이기 때문에, 노동시장이 해고가 어렵기 때문에 그 저성과자들에 대한 관리는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른 주변 동료들한테 우리가 받은 만큼만 일하면 돼. 근데 사실 받은 것보다도 일 안 하는 효과들을 주거든요. 이런 저성과자들은. 그래서 이런 문화에 상당히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성과자들에 대한 관리는 필요하고, 성과를 근거로 해고하는 거는 상당히 국내에서 그간에는 좀 보수적이었는데, 최근에 보면은 좀 한 3회 이상 어떻게 보면 수용 가능한 합리적인 성과 평가를 통해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 이런 판례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실제 별도의 목표를 주고 퍼포먼스 임프루먼트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뭐 예를 들면 분기 단위로 당신의 목표를 달성했는지, 그래서 여전히 계속 노력을 안 하네, 이런 것들을 근거를 누적해서 한 3, 4회 정도 그 관리 관찰을 하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개선이 된 사람들은 다시 또 뭐 원복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문화를 저해한 사람들은 좀 해고를 하는 뭐 그런 형태들로 많이 좀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항상 우리가 문제가 됐던 건 저성과자들을 너무 상대평가를 통해 가지고 딜을 줘서 사실 굳이 나갈 필요도 없는 사람인데 퇴사하는 그런 부분들도 문제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성과자들을 퇴출하다 보면 제도적으로 강제로 저성과자를 양산될 수 있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다 떠났는데 여전히 또 딜을 받는 사람이 있어서 실망하고 조직을 떠나는 그런 현상들도 있습니다. 그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조직에 또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중장기적인 차원의 임팩트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저성과자 관리 프로그램들을 좀 공식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부분들도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전 질문 6개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혹시 현장에서 이런 부분이 좀 고민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잠깐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은 저희가 질문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질문하실 분들 많이 없겠죠. 라고. 그래서 스타벅스 상품권 드린대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신 분 여기서 한두 분 정도만 한번 현장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손 들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고요. 저희 이 약속으로 하나 하시죠. 질문하는 질문자 바라보지 않기. 그냥 정면 제 얼굴이나 우리 상무님 얼굴만 바라보시고요. 질문하고 싶은 분 있으면 잠깐 손을 들어서 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그 고객사 중에 커피 회사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네네. 그 회사에 거의 90% 정도 직원분들이 문자만 남기고 막 이렇게 떠나는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 그 회사는 머서코리아랑 이제 그 머서코리아의 상담을 받고 난 다음에 그러한 문제점들이 다 개선되었는지 궁금해요. 예. 네. 굉장히 좀 기업의 중요한 경쟁력을 물어보는 질문이네요.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 그거 자체가 회사가 문제가 있어서 떠나는 건지 아니면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인 건지를 우선 먼저 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결론은 사실 거기 업계 자체가 사실 좀 대학생이나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들이 또 학교로 돌아가고 해야 되다 보니 그렇게 떠나는 비율 자체를 뭐 획기적으로 떨어뜨리기는 좀 어렵겠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저희가 사실 같이 고민한 건 뭐였냐면, 인력이 떠나는 추이를 미리 3개월, 6개월 후를 내다보고, 그럼 우리가 미리 언제 몇 명을 채용해야 되지를 오히려 만들었어요. 그래서 미래의 인력의 변화들을 예측하고 사전에 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그래서 뭐 주 단위, 월 단위 그 채용과 승진의 이런
그 연결고리, 시점과 규모들을 좀 결정할 수 있는 로직을 오히려 저희는 개발하는 데 좀 포커싱을 했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또 현장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연 내용뿐만 아니라 현업에서 겪고 계시는 감사합니다. 현업에서 겪고 계시는 뭐 성과평가나 또는 인사평가, 인사제도, 성과관리제도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은 네,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뒤쪽에 손 드신 분이 계신데요. 마이크 좀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무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하나 여쭤볼 게 칼리브레이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좋은 리더만 있으면 저는 그 디테일한 제도는 필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실제로 리더의 역량들이 편차가 있기 때문에 뭐 상대평가나 뭐 어느 정도 규율이나 기준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도 현재 이제 칼리브레이션을 적용한 지 3년 정도 됐지만 그 칼리브레이션 또한 보이지 않는 힘의 논리가 작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할 말 있으면 해봐. 뭐 어떻게 할 건데 말이 없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는데 좋은 의견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그 흔히 치열한 디베이팅을 통해서 뭔가 결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칼리브레이션 또한 수평적 토론보다는 뭔가 한쪽에 힘이 치우쳐 있다는 거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칼리브레이션을 도입한 이유 또한 어떤 공정함과 어떤 제도성 정교함 측면 때문에 도입을 했더니 결국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약간 칼리브레이션 참가자들 자체도 수평적인 그라운드가 아니다 보니까 뭔가 항상 그런 만족도가 그렇게 높아 보진 않는데요. 그런 어느 정도의 효율성 있는 생산성 있는 그런 결과 도출하기 위한 좀 팁이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세션을 저희가 제안 드릴 때 항상 챌린지 받는 게 그거 바로 그 점입니다. 뭐 목소리 큰 사람이 결국엔 평가 등급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라는 이제 말씀을 많이 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은 이제 그거가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SABCD를 모두 놓고 등급을 정말 하나하나 다 맞는지 조정하기보다는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조직별로 해서 S 한 명씩 주세요 이런 거를 탈피해서 진짜 조직 전체 차원에서 우리가 몇 명, 그러니까 그 한 조직에 정말 S가 다 있을 수도 있잖아요. 거기가 업무를 뭐 다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바라보는 걸로 가져가자. 좀 순기능으로. 그래서 칼리브레이션 세션 자체를 모두를 다 펼쳐놓고 좀 부담스럽게 운영하는 것들을 좀 상당히 좀 해소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제시를 해드려주고자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에 ABC 정도는 평가자의 고유 권한으로 주자. 그래서 ABC는 명확하게 평가자가 판단을 하고 나머지 위에 아래에 정말 극단적인 고저 성과자에 대해서 선발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리코그니션 시켜주는 그런 장으로 만들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무도 말 안 하고 뭐 주장만 하잖아요. 우리가 S 받아야 돼 뭐 했고, 근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하자라는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타사 사례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전부 업무들을 깔아놓고 두 가지를 보거든요. 이 사람이 진짜 중점 업무라는 것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사이드 업무들이 아니라 조직에 정말 KPI에 걸리는 업무들을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것들이 얼마나 훌륭해요를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런 것들을 화면에 딱 깔아놓고 그걸 보고 이제 디스커션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디스커션 하면서 S나 D를 바를 때 그거 역시도 비율이 완전히 확정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절대적으로 이 사람이 잘하는지를 서로 논의해서 선발을 하고 그 비율들을 만들어 나가게끔 해서 서로 어떻게 보면 근거에 기반한 디스커션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좀 초점을 더 맞췄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얘기를 해보세요 라고 하면 힘의 논리가 당연히 작용할 수밖에 없고, 뭘 가지고 얘기하시는데요가 좀 전제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 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칼리브레이션 하면 좌장이 앉아 계시잖아요. 좌장의 역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좀 조정자로서의 역할들을 좀 명확히 인식을 시켜드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없으시군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키노트 세션부터 해서 Q&A까지 또 정성껏 답변을 해주신 우리 머서코리아의 정성훈 상무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